안녕하세요. 88세 현역 체조 강사 김상도입니다. 저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조 수업을 20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과 함께 몸을 움직이며 느낀 건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고 소박한 실천에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몇 해 전 제 마음에 오래 남은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김순애 어르신, 당시 76세셨는데요. 무릎이 아파 설거지를 10분만 해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게 되고 화장실 가는 것도 큰일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계단을 내려갈 땐 무릎이 덜컥거려 난간을 꼭 붙잡고 한 칸씩 천천히 내려가야 했고요. 그럴 때마다 나도 예전엔 잘만 걸었는데. 하고 혼잣말을 하시곤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지 아세요? 매일 아침 유자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공원 산책을 30분 넘게 하시며 동네 문화센터, 장구 교실도 다니실 정도로 활력이 넘칩니다. 예전엔 아프지 않은 날이 소원이었다고 하시던 분이 요즘은 걷지 않는 날이 아까울 정도라고 하시니 저도 참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건 대단한 운동도 비싼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딱 5분 자신의 몸에서 그동안 무심히 지나쳐온 작고 낯선 부위들을 정성껏 만져주신 것뿐이었어요. 놀랍게도 그 부위들, 무릎 뒤 요금, 혀 밑에 침샘, 손등의 합곡혈, 후두부, 그리고 배꼽안 같은 곳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몸의 혈류와 림프 흐름을 조절하는 순환의 스위치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름은 낯설 수 있어도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이 조용히 실천하는 5가지 비밀 부위를 하나씩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이런 이야기 혼자만 알고 계시기엔 아깝죠?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구독 버튼 지금 살짝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겐 다음 이야기를 준비할 큰 힘이 된답니다. 혹시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관절이 뻣뻣해지고 작은 일에도 금세 피로해지는 건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되돌릴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작은 곳부터 정성껏 돌보기 시작하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그 회복의 가능성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저와 함께 하루 5분으로 몸을 다시 깨우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볼까요?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자주 붓는 걸 그냥 나이 탓이라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밤에 자다 깼을 때 다리를 쭉 펴는 것도 버거워지고 계단 앞에선 괜히 한참 멈춰 서게 되는 그 익숙한 순간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 자체를 문지르고 찜질하고 무릎 운동을 찾아보곤 하시죠. 그런데 저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몸을 나누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릎이 아플 땐 정작 무릎 뒤에 먼저 손이 가야 한다는 것, 무릎보다도 오금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 관절이 굳고 통증이 생길 때 몸 안에선 림프와 혈류의 흐름도 거의 멈춰 있습니다. 겉으론 단순히 무릎만 아픈 것 같지만 속에선 피와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통증은 깊어지고 회복은 더뎌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흐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순환의 스위치 같은 자리가 몸 곳곳에 숨어 있었고 그중 하나가 바로 무릎 뒤쪽 오금이라는 부위였습니다. 오금은 무릎 뒤쪽 허벅지와 종아리가 만나는 오목한 부분입니다. 예전엔 오금이 저린다는 말로만 익숙했지만 사실 이 부위는 무릎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슬화라고 불리며 이 작은 공간에 혈관, 신경, 림프절이 빼곡히 지나갑니다. 쉽게 말해 허벅지에서 내려온 피와 힘줄, 림프가 종아리와 발로 퍼져나가기 전
몸속 교차로처럼 연결되는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곳이 굳기 쉽습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운동량이 줄면서 오금이 딱딱하게 굳으면 혈액과 림프의 흐름도 함께 정체되죠. 피가 안 돌고 노폐물이 쌓이면 무릎은 더 뻣뻣해지고 다리는 자주 붓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특히 림프는 혈관처럼 스스로 흐르지 못해 몸이 도와주지 않으면 쉽게 막힙니다. 무릎이 붓고 시큰거리는 걸 그저 나이 탓이라 여기며 몇 년을 버텨온 분이 계셨습니다. 77세 정혜순 어르신, 오래전엔 합창단 활동도 하고 동네 탁구 모임에서 꽤 유명했던 분인데요. 언젠가부터 무릎이 굳기 시작했고 점점 마트 가는 것도 버거워졌습니다. 하루 두세 번 진통제를 챙겨 드시는 게 일상이었고 계단 앞에서는 항상 한참을 서 계셨죠. 한 발을 내딛는 게 낭떠러지 앞에 선 것처럼 무섭다고 하실 만큼 몸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오금 마사지를 실천하신 뒤 정어르신이 문화센터 댄스 교실에서 다시 라인 댄스를 추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접 찾아가 배웠더니 본인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찾는 횟수도 줄었고 아침마다 다리가 묶인 줄 풀린 것처럼 가벼워졌다고요. 누가 봐도 예전 같지 않다던 다리였는데 다시 무대를 밟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던 그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를 만든 건 거창한 약이나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루 5분 무릎 뒤 오금을 따뜻한 손으로 감싸고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아래로 쓸어내리는 작은 습관 하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실천하고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검증해온 무릎 뒤 오금 마사지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손으로 오금 부위를 1분간 감싸주는 것입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손바닥으로 무릎 뒤를 덮듯이 감싸기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힘을 줄 필요도 없고 손을 얹고만 있어도 체온이 서서히 전해지면서 오금 속 근육과 림프선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84세 이순자 어르신은 이 동작을 아침마다 실천하시는데 이전에는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훨씬 덜 뻐근하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 끝으로 오금 주변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안쪽과 바깥쪽 움푹 들어간 중심까지 손끝으로 살살 돌려가며 눌러주면 되는데요. 이건 TV를 보시거나 잠자기 전 잠깐 시간 내어 하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79세 박해철 어르신도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하신 이후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덜 아프고 약 찾는 일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전엔 병원에서 수술까지 이야기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이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됐을 거란 아쉬움도 전해주셨죠. 세 번째는 무릎 뒤에서 종아리 방향으로 쓸어내리듯 손을 움직여 림프 흐름을 정리해주는 동작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손바닥으로 천천히 아래 방향으로 쓸어만 주시면 됩니다. 림프는 우리 몸속 노폐물과 염증 찌꺼기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손으로 부드럽게 밀어주는 것만으로도 흐름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 마사지 하나만으로도 다리 붓기나 무거운 느낌이 많이 개선되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82세 최영옥 어르신은 이전에 붓기 때문에 늘 약을 드셨는데 이 동작을 저녁마다 해오신 뒤로는 양말 자국이 덜 남고 아침에 발이 덜 붓는 게 느껴지셨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약을 찾기보다 먼저 손으로 다리를 만져보는 습관이 생기셨다고 하더군요. 이 세 가지 방법은 특별한 도구도 힘든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손으로 하루 5분만 시간을 내어 무릎 뒤를 정성껏 만져주는 것.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무릎 통증을 덜고 약에 의존하지 않는 몸으로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조용히 무릎 뒤에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이 몸이 그 정성을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지나치는 혈압 관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부위가 뇌로 가는 혈류와 몸 전체 활력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매일 1분이면 충분한 관리법은 물론 제가 현장에서 직접 실천해 효과를 본 나만의 간단한 자연 치유 팁까지 함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말수가 부쩍 줄고 입이 자주 마르며 밥맛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유 없이 머리가 멍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힘이 안 나거나 말하다가 혀가 자주 꼬이는 느낌이 들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럴 때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데요. 제가 수년간 체조 수업을 하며 현장에서 함께 해본 결과 이런 변화의 시작은 의외로 혀 밑처럼 우리가 평생 무시해온 작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혀 밑에는 소타액선이라는 작은 침샘들이 모여 있는데 이곳이 굳고 기능이 약해지면 침 분비가 줄면서 입이 쉽게 마르고 세균이 늘어나 입냄새도 심해지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냄새를 없애겠다고 구강청결제, 민트, 캔디 등을 쓰시는데 이런 인공적인 방법은 침을 더 말리게 하고 오히려 입냄새를 악화시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침샘 자체의 흐름을 다시 살려주는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을 아주 살짝 풀어 마시는 습관을 추천드립니다. 입안을 부드럽게 깨우고 침샘을 자극해 주죠. 생강을 얇게 저며 따뜻한 물에 우려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7세 김원식 어르신은 아침마다 입이 마르고 밥이 안 넘어간다며 힘들어 하셨는데 혀 밑 자극과 따뜻한 물 습관을 실천하신 뒤엔 침이 돌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끝을 아래 잇몸 안쪽 혀 밑 말랑한 부분에 천천히 누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둥글게 움직여 주세요.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작은 자극 하나가 입을 촉촉하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하고 심지어 하루의 활력까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혀 밑은 작지만 뇌와 몸의 회복 스위치입니다. 강한 향으로 덮기보다 따뜻한 물과 손끝의 정성으로 그 기능을 깨우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하루 1분 이 작은 움직임으로 몸의 활력을 다시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손등 합곡혈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부위가 왜 몸 전체의 순환 스위치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법까지 지금부터 전해드릴게요. 손등을 보면 엄지와 검지가 만나는 뼈 사이에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합곡혈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하실 수 있지만 이 작은 혈자리는 머리가 맑지 않을 때, 손끝이 저릴 때, 심지어 만성 피로가 있을 때도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만병의 문이라 불릴 만큼 주요한 혈자리이고 실제로 침이나 뜸 치료에서도 빠지지 않고 자주 자극하는 곳입니다. 서양 의학에서도 이 자리가 말초신경과 감각 반사구가 집중된 신호교차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8세 박혜연 어르신도 처음엔 리모컨을 잡기만 해도 손이 덜덜 떨려요. 하시며 밥숟가락도 자꾸 떨어뜨려 민망하다고 하셨습니다. 손끝 감각이 둔하고 저려서 새벽에도 자주 깨셨고 머리는 뿌연 안개가 낀 듯 깨어나질 않는다고 하셨죠. 한때는 마당에서 화분도 척척 옮기고 가족들 생신상도 도맡아 차리던 분이었는데 손이 말을 안 들으니 몸보다 마음이 먼저 움츠러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아주 단순한 습관이었습니다. 하루 23번 손등의 합곡혈을 30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는 것. 처음엔 왜 이렇게 아파요? 하셨지만 며칠 지나자 손끝 감각이 살아나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고 한 달쯤 지나선 요즘은 새벽에 안 깨요. 손이 안 저려요. 라며 밝게 웃으셨어요. 다시 사과를 깎고 수세미질도 하신다고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한 손을 편 상태로 엄지와 검지가 만나는 뼈 사이 손등 오목한 자리를 찾아보세요. 살짝만 눌러도 묵직하게 아프고 시원한 느낌이 든다면 제대로 찾으신 겁니다. 이 부위는 손바닥이 아니라 꼭 손등 쪽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찾으셨다면 반대 손의 엄지손가락 끝으로 꾹 눌러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는 따끔하지만 시원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떼지 않은 채로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려보세요. 자극이 골고루 전달되면서 더 깊게 작용합니다. 이때는 호흡도 함께 조절해 주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맞춰 누르면 근육 이완과 림프 순환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하루 2, 3회 반복하시면 충분합니다. 만약 손가락 힘이 부족하시거나 손끝을 쓰는 게 어렵다면 걱정 마세요. 집에 있는 지압봉, 마사지 스틱, 뭉툭한 펜의 뒷부분 등을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너무 날카롭거나 금속성 도구는 피하시고 지그시 누른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TV를 보면서 밥 지을 때 침대에 누워서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도 평소 손이 자주 시리고 감각이 둔해지려 할 때마다 이 자리를 몇 번 눌러주면 머리가 맑아지고 손끝이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이처럼 작지만 강력한 이 합곡혈을 꾸준히 자극해주면 머리 안개가 거치듯 맑아지고 손끝 감각은 물론 온몸의 피로까지도 조금씩 되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손등을 눌러보셨는데 유난히 아프게 느껴지셨다면 그건 몸이 이제 나 좀 돌봐달라고 조용히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루 1분, 손끝 하나로도 몸 전체는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손등을 통해 몸 안의 순환 스위치를 다시 켜보시겠어요? 다음으로는 후두부, 즉 머리 뒷부분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나이 들면서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자꾸 빠지는데 같은 시기에 유독 기억력도 함께 흐려진다는 느낌.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문제 같지만 제가 수십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확인한 결과 한 가지 공통된 몸속 경로가 막히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작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머리 뒤, 뒷목 아래 움푹 들어간 그 부위, 우리가 평생 그냥 목덜미라고만 생각했던 그 자리가 뇌로 가는 혈류와 두피로 향하는 영양의 통로, 즉 기억과 머리숱을 동시에 좌우하는 순환이 열쇠였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면 탈모인가 보다 하고 약용 샴푸나 독한 성분이 든 제품부터 찾으시곤 합니다. 광고를 보면 금세 머리숱이 풍성해질 것 같고 뭔가 시원하고 강한 게 더 효과 있을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제품들은 두피를 더 자극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엔 열심히 관리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오히려 순환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두피를 감싸는 피부만 깨끗하게 씻는다고 머리카락이 자라는 게 아니라 속 깊이 피가 돌고 영양이 흐르고 노폐물이 씻겨 나가야 비로소 머리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겉을 닦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속의 흐름을 살려주는 일입니다. 얇아진 머리카락을 보며 탈모 샴푸를 바꾸기 전에 먼저 목 뒤를 천천히 만져보세요. 딱딱하게 굳어 있진 않으신가요? 그곳이 굳으면 뇌로 가는 혈류도 막히고 머리도 무겁고 기억력도 흐려집니다.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풀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82세 조성자 어르신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면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고 요즘은 이름도 자꾸 생각 안 나며 약속도 자주 잊는다며 걱정하셨어요. 병원에서도 이상은 없다고 하지만 머리에 뿌연 안개가 낀 듯한 날이 계속된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후두부 림프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따뜻한 손으로 매일 3분씩 이 부위를 풀어드렸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어르신은 머리가 덜 빠지고 아침에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며 하루가 훨씬 개운하게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후두부는 단순한 목덜미가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와 림프의 출발점, 두피에 산소와 영양을 보내주는 순환의 관문입니다. 여기가 굳고 막히면 머리는 무겁고 생각은 느려지며 머리카락도 자꾸 빠지는 겁니다. 관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머리를 감은 뒤나 저녁 샤워 후처럼 피부가 따뜻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목 뒤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움푹 들어간 곳을 손끝으로 계란 깨듯 가볍게 30초 정도 두드려 주세요. 이어서 귀 뒤에서 목 중앙 방향으로 손가락을 세워 쓸어내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이때 손끝에 로션이나 바세린을 소량 묻히면 자극이 훨씬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손을 쓰기 어려우신 분들은 플라스틱 빗이나 투피 브러쉬를 활용해 귀 뒤부터 목 아래까지 가볍게 빗질하듯 자극하셔도 좋습니다. 따뜻한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 목 뒤에 12분 대고 찜질한 후 손끝으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주면 근육도 더 쉽게 풀리고 림프 흐름도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도구나 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순환을 막는 강한 샴푸보다 따뜻한 손끝과 작은 정성이 머리와 기억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자주 부드럽게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후두부 순환을 살려주는 이 작고 조용한 습관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머리 빠짐이 줄고 아침에 머리가 한결 가볍고 맑아졌음을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기억력도 하루의 활기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부터 단 3분 이 따뜻한 습관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혹시 배가 늘 차고 변비약이나 유산균을 달고 지내시는 게 당연해지진 않으셨나요? 다음으로는 배꼽안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 왜 장 건강과 면역력의 열쇠인지, 그리고 집에서도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관리 방법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장은 따뜻해야 움직입니다. 그런데 몸이 차가워지면 제일 먼저 굳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배입니다. 특히 배꼽 안쪽은 체온이 빠르게 식는 부위이자 우리가 평생 한 번도 신경 써보지 않았던 자리죠. 겉으로 보기엔 그냥 작고 오목한 함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아래는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마치 오래된 집에서 전기가 지나가는 두꺼비 집처럼 배꼽 안쪽에는 장으로 이어지는 가느다란 신경선과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 피가 흐르는 작은 혈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 우리 몸속 깊은 곳과 연결된 분기점인 셈이죠. 쉽게 말해 배꼽은 장 건강과 몸속 면역의 전원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꼽안은 구조상 피지선이 거의 없어 땀과 각질이 쉽게 고이고 습기가 차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평소엔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데 방치하면 염증이 생기거나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 영향은 겉이 아니라 속으로 퍼져 장 운동이 둔해지고 배가 차가워지며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복분행증이나 만성변비, 피로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따뜻하게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 순환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76세 정의자 어르신은 매일 배가 더부룩하고 화장실에 가도 시원치 않다고 하셨어요. 약도 써보고 유산균도 드셨지만 늘 비슷했다고요. 제가 배꼽안을 따뜻한 면봉으로 살살 닦고 샤워 후 배를 시계 방향으로 문지르는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배가 편안한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라며 웃으셨어요. 배꼽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장과 면역을 깨우는 첫 단추입니다. 하루 한 번 따뜻한 손끝으로 그 작은 부위를 열어보는 것만으로 몸 안의 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직접 연구하고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효과를 확인한 배꼽 청소법과 배 마사지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특별한 도구 없이도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고 샤워할 때 단 1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오랫동안 써온 배를 따뜻하게 데우는 나만의 마사지 루틴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배꼽안을 닦는 것입니다. 79세 이남철 어르신은 어느 날 배에 붉은기가 올라와 피부과를 다녀오셨습니다. 연고를 바르면 좀 가라앉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가렵고 간지럽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배꼽 근처에서만 그런 증상이 반복되었죠. 제가 혹시 배꼽 안을 닦아보신 적 있느냐 여쭤봤더니 거긴 그냥 물로 헹구기만 했지 닦아야 하는 줄은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샤워 후 따뜻한 몸 상태에서 면봉에 베이비 오일을 살짝 묻혀 배꼽 안을 부드럽게 닦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후 가려움이 훨씬 줄고 속도 개운해진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샤워를 마친 뒤 몸이 따뜻할 때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배꼽을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면봉 하나에 베이비 오일이나 올리브유를 아주 소량만 묻혀 준비합니다. 기름이 너무 많으면 끈적거리고 너무 적으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면봉 끝이 촉촉하게 젖을 정도면 적당합니다. 배꼽 안은 깊이 찌르듯 닦는 게 아니라 겉을 따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돌리는 식으로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붉거나 가려웠던 부위는 특히 살살 면봉이 스치듯 지나가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79세 이남철 어르신처럼 배꼽 주변에 붉은기가 반복되던 분도 이 습관을 시작한 후엔 가려움이 훨씬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묵은 각질이 묻어나 깜짝 놀라셨지만 그만큼 오랫동안 쌓여있던 노폐물이 빠져나온다는 뜻이기도 하죠. 닦은 후에는 마른 면봉이나 부드러운 수건 끝으로 배꼽 안쪽을 톡톡 눌러 물기와 오일을 정리해 주시고 손바닥으로 배꼽 주위를 10초간 감싸 온기를 전해주세요. 이 짧은 과정만으로도 피부가 진정되고 배꼽 주변이 훨씬 편안해지는 걸 며칠 안에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정성이 그동안 놓치고 있던 건강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이 동작 하나만으로 장이 눈을 뜨듯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81세 장복순 어르신은 수년째 변비에 시달리며 약 없이는 변을 못 보셨고 늘 배가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복부 마사지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 1, 2분씩 실천하신 뒤로는 약을 찾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손을 따뜻하게 비빈 다음 마치 배 속에 잠든 장을 깨우는 느낌으로 손바닥을 배꼽 위에 얹어보세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려주는 겁니다. 손끝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를 써야 압이 부드럽고 넓게 퍼져 장이 놀라지 않고 깨어납니다. 마치 아이 배를 달래듯 숨을 내쉴 때마다 배를 따라 밀어주듯 문질러 주세요. 강하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단 몇 번만 돌려도 속에서 뭔가가 흐르는 느낌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장복순 어르신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어느 날 아침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다녀온 뒤 배가 먼저 알려줬다고 하셨죠. 이 마사지는 단순히 장 기능뿐 아니라 복부에 고였던 냉기와 긴장을 풀어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따뜻한 시간대, 특히 아침에 눈뜨기 전이나 잠들기 전, 혹은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신 후에 실천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 짧은 손의 움직임이 내장을 깨우고 몸속의 흐름을 바꿔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배가 따뜻하면 괜찮다는 착각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에 찜질팩을 얹고 수건을 덮는 걸로 속이 풀릴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표면만 따뜻하고 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경우가 많습니다. 장은 밖에서 열을 얻는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열, 내장 스스로의 순환이 살아나야 진짜 따뜻한 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럴 때 오히려 손보다 먼저 물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따뜻한 생강물 한 컵으로 여는 겁니다. 물은 뜨겁지 않게 손보다 약간 따뜻한 온도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 얇게 썬 생강 두세 조각을 띄우거나 없으면 계피가루를 살짝 넣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신 후 배 위에 손을 얹고 그저 조용히 1분간 호흡하며 배 속 온기를 느껴보는 것. 이것이 제가 수십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실천해온 속 데우기 루틴입니다. 83세 김용임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 변보다 컨디션이 먼저 달라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속 열이 돌기 시작하면 장은 물론이고 몸 전체 기운이 끌어올려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찜질은 그만두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속에서부터 데우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루의 순환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이 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어느 날 아침 달라진 배와 속의 변화를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배꼽과 복부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장이 깨어나고 몸의 순환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5가지 관리법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쉽게 실천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릎 뒤 오금, 혀 밑 침샘, 손등의 합곡혈, 후두부, 그리고 배꼽 안까지 우리가 평생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부위들 속에 얼마나 많은 회복의 열쇠가 숨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하셨죠? 다 좋은데 이걸 다 언제 해요?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루에 단 5분 하나씩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월요일엔 무릎 뒤 오금을 따뜻하게 풀며 한 주를 시작해 보세요. 화요일엔 혀 밑 침샘을 자극해 머리를 깨우고 수요일엔 손등 합곡혈을 눌러 전신순환을 도와주세요. 목요일엔 후두부와 뒷목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머리를 쉬게 하고 금요일엔 배꼽 안을 깨끗이 닦고 복부를 따뜻하게 데워 장을 깨워주세요. 그리고 주말엔 그 주에 내 몸이 가장 잘 반응했던 부위를 한 번 더 돌보며 복습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일별로 정해두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손이 먼저 움직이고 몸이 먼저 반응할 거예요. 저도 올해로 88세, 아직도 체조 강사로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몸이 나이 들어 굳는 게 아니라 관리하지 않아서 멈추는 거라는 걸 저는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매일 단 5분이라도 내 몸에 손을 얹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귀 기울여 주세요. 관절이 덜 시큰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배속이 부드럽게 반응하는 어느 아침이 분명히 올 겁니다. 86세 박정희 어르신은 이 루틴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93세 이상철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 공원을 걷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딱 하나의 부위부터 여러분의 손으로 시작해 보세요. 우리 몸은 아직도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직접 실천해 보시고 변화가 느껴지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 삶에 작은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88세 현역 체조 강사 김상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가볍게 움직입시다.